어도비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기준으로 인구의 최소 20% 이상이 크리에이터였다고 합니다. 3년 전인데도 우리나라는 34%나 됐고요. 이것도 2020년부터 22년까지 2년 사이에만 3배 이상 늘어난 거라고 하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도 주위에서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거를 하고 있거나 최소한 나 해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이뿐인가요? 우리나라는 특히 SNS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인구 대비 유튜버 수로 따지면 전 세계 1위래요. 이거 지금 미국도 넘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막상 했다는 사람 치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최근에는 100만 구독자도 적자라면서 그만두는 분도 있었고요. 나영석 PD조차도 막상 제작비 때문에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인지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아요. 블로그랑 인스타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그러냐? 슬프게도 SNS조차도 현실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꼭 이거 말하는 사람 자기는 하더라. 아니 주위에서 하도 돈을 번다고 하니까 어찌저찌 용기를 내서 뭐 SNS를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그게 블로그건 유튜브건 인스타건 뭐 잘하는 건 둘째치고 다른 것보다 사실 꾸준함 이거 없이는 돈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저처럼 블로그부터 유튜브 인스타까지 맨땅에 헤딩해서 정말 키워보고 돈을 벌어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거 진짜 무조건 돈 될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을 위해서 블로그 100개 이상, 유튜브 구독자 16만 이상, 인스타 4만까지도 키워봤습니다. 그 뒤로도 유튜브만 해도 운영한 채널만도 10개가 넘네요. 아,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냐고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냥 하면 수익은 절대 안 돼요. 제 첫 SNS는 블로그였거든요. 제 초보자 시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블로그가 뭔지도 몰랐고 뭐 체험단이라고 해서 블로그 써주면 공짜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것부터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 첫 번째 글이 뭐였냐면 수학 학습법 이런 거였어요. 그렇게 블로그를 열심히 썼는데 진짜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아니 글 쓰는 데만 거의 4-5시간이 걸렸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막 뒤져봤더니 품앗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글을 봐주고 서로 댓글 달아주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 이거구나. 미친 듯이 했죠. 진짜 발행하자마자는 0회였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런 품앗이 같은 거 하니까 10회? 이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꽤 기뻤어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한두 번이지 무슨 글을 쓸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사람들이 또 내 글을 보러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머리를 좀 썼죠. 제 글이 고등학교 시험에 관해서 분석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볼 사람이면 내가 이 짓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몸을 좀 쓰다 보면은 몸 고생하기 싫으니까 막 머리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학부모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나마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 도대체 어딨지? 생각하다가 찾아낸 게 바로 맘카페였어요. 이 맘카페에 가서 댓글로 제 블로그로 뿌리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조회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5,000회. 와 진짜 미쳤죠. 이거구나. 와 대박이다 싶어서 바로 다음날 글을 또 썼습니다. 너무 신나잖아요? 보시면 2017년 11월 14일 보이시죠? 또 글을 썼어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바로 맘카페로 달려갔죠. 가서 또 댓글 작업을 했습니다. 역시나 조회수는 잘 나왔죠. 이번에는 4,000회가 나왔습니다. 이날은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그냥 하나 더 썼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돼요? 댓글을 쓰러 카페로 가야죠. 그래서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강퇴를 당한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조회수가 0회가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 기존에 카페에서 데리고 온 그 학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를 보면 200개, 400회 이 정도는 찍혔습니다. 이때 제가 처음으로 SNS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다시 봐줄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품앗이를 총 20번을 넘게 했거든요. 근데 그 20명은요 새로 글을 썼을 때 정말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뭐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제가 댓글을 써줬기 때문에 나도 써줄게 뭐 이런 거였으니까 당연히 제 글에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맘카페에 링크를 올렸을 때는 제 글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궁금한 분들은 봐라 뭐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제 글을 보고 싶은 사람만 왔어요. 글을 보고 싶어서 온 분들이니까 당연히 제가 글을 또 썼을 때 다시 보러 오신 거죠.
그때는 사실 저도 이걸 몰랐는데 이걸 마케팅에서는 재구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재구매가 얼마나 일어나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SNS 수익화는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물론 제가 올린 블로그 글은 글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구매라고 말을 하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치킨집을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만약에 치킨집을 차렸다고 해볼게요. 근데 내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은 사람이 제 치킨이 맛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는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제 치킨집은 잘 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매달 매일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건 진짜 쉽지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SNS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실제로 논문으로도 검증이 됐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기존 고객을 다시 데려오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최소 5배, 최대 25배까지도 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번 새로운 고객을 데리고 오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내 블로그 글을, 내 유튜브 영상을, 내 인스타를, 그러니까 어떤 SNS를 하든 간에 주기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인스타랑 유튜브에서는 기존의 팔로우와 구독자들이 이 계정의 컨텐츠를 계속 보냐, 얼마나 자주 보냐, 얼마나 오래 보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런 계정들을 훨씬 더 많이 알고리즘을 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돈이요? 당연히 벌었죠. 보여드릴게요. 이건 블로그를 시작하고 딱 4번째 글이었어요. 그리고 이 글로 총 200만 원을 벌었죠. 어떻게 벌었을지 딱 3초만 생각해보세요. 이 글을 적기 전까지는요, 제 수입은 0원이었어요. 근데 이 글을 쓰자마자 바로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글을 더 많이 쓴 것도 아니고요. 글이 더 좋았던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냥 수능 전날 알아두면 좋은 것들. 뭐 이 내용? 사실 굉장히 뻔한 내용이거든요. 심지어 보시면 조회수가 더 잘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돈은 이 글을 통해서 벌었어요. 바로 이 차이점은 노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봐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히는 딱 이 3문장 덕분에 돈을 번 거예요.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3년 동안 가르쳤던 학생들 3명이 있는데 드디어 내일 수능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이 눈물도 나고 걱정이 돼서 오늘 아침에는 꿈도 뭔가 뒤숭숭하네요. 3년 동안 친구나 가족보다도 더 많이 오래 함께 지냈었는데 떠나보내려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덕분에 제가 돈을 벌었어요. 이전 글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봐볼게요. 그 전에는요,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아는 지식을 그냥 쭉 썼어요. 고등학교 분석하는 글 썼고요. 또 재수학원 이런 것들도 분석했어요. 조회수는 나왔지만 돈을 벌진 못했죠. 근데 이 4번째 글에서는 이런 게 똑같이 있었지만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바로 제가 누군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걸 마케팅에서는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전까지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4번째 이 글에서 처음 말한 거예요. 그니까 이 글을 봤던 분들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겠지만 이 4번째 글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비공개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제가 블로그 소개란에 연락처를 적어놨었어요. 그랬더니 이 글을 올리고 3일간 총 6명 정도가 문의가 왔고요. 그 중에서 4명의 아이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50만 원씩 4명 총 200만 원을 벌게 된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 하면서도 뭐야 나 못하잖아 라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사실 이 이야기는 벌써 2017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또 달라졌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딱 관점을 10도 요 정도만 치면 보이거든요? 이걸 따라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 8년 노하우를 딱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쓴 지 한 달도 안 돼서 제 수업은 사실 다 마감이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 진짜 너무 대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과외를 구하고 싶어서 과외 사이트에 돈을 내고 매일 문자를 보냈었어요. 근데 상담은커녕 맨날 일식당했고요. 어쩌다가 연락이 한번 와서 상담을 가도요,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굉장히 가득했어요. 왜냐면 저는 학벌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돈도 안 들었죠? 심지어 한 번에 여러 명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귀찮게 막 과외 사이트 들어가서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였죠. 또 심지어 6명이나 문의가 왔는데 그중 4명이나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이 친구들 중에서 2명은
고3 때까지 저랑 함께 했어요. 진짜 미친 거죠. 이러니까 제가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진짜 다시 생각해도 이땐 진짜 행복했거든요. 거의 알라딘의 요술램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익화한 방법을 그대로 복붙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아이들을 모집한 방법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봐볼게요. 제가 어떻게 했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블로그에 내가 아는 지식을 썼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글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이 모여있는 카페에 들어간 다음에 댓글로 제 블로그를 홍보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오면 블로그 몇 개 더 썼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금 쓰다가 내가 누군지 은근슬쩍 밝혔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소개란에 연락처를 적어뒀죠. 근데 이걸 다시 하려고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제가 제 블로그를 퍼다 나르느라고 인근 맘카페에서 거의 다 강퇴를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을 계속 하려면 이렇게 막 쭉 쓰고 강퇴당하고 이렇게 일회성 방법만으로는 좀 부족했어요. 계속 할 수 있고 또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또 머리를 쓰기 시작했죠. 이게 된다는 걸 아니까 막 머리가 팍팍팍 굴러가더라고요. 뭘 고민했냐? 도대체 학부모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품앗이를 해봤잖아요. 내가 쓸 내용에 관심 없는 사람은 데리고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계속 내 글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진짜 내 글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수학 학습법에 관한 글을 썼으니까 그 글을 봐줄 학부모가 어디 있는지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진짜 별별 생각을 제가 다 했다니까요. 대학생 때 이제 점심 먹고 막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근데 그런 카페에 가면 꼭 학부모님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학부모 어디 있을까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아, 점심마다 이런 카페 가가지고 블로그 알리는 전단지라도 뿌릴까? 뭐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때쯤 블로그로 또 문의 온 학부모님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연히 이 학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방법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저는 카페로 선생님 블로그를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여쭤봤죠. 아, 제가 네이버에 양천구 재수학원 관련해서 검색하니까 나오던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상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엉덩이가 근질거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상담이 끝나자마자 진짜 바로 네이버에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진짜 제 블로그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 처음 알았어요. 이 네이버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그 정도로 제가 블로그에 불자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맘카페를 알았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뻤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 맘카페는 그냥 우물안의 개구리였던 거예요. 맘카페에 미친 듯이 댓글을 쓰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많아야 1000명대?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맘카페에 계속 댓글을 쓰면 쓸수록 겹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원은 매번 줄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은 달랐어요. 인원이 거의 무한대더라고요. 심지어 글을 쓰면 쓸수록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알게 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미친 듯이 복붙했죠. 일단 이 방법을 또 하려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을 더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과외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 안 찾고 선생님을 찾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실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과외 사이트가 있었어요. 과외하고 싶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과외 사이트에다가 우리 아이가 뭐 이런 아이인데 과외해 주실 분 뭐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걸 대학생들이 그 사이트에 돈을 내고 하루에 2명씩 연락처로 열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그 연락처에다가 문자를 보내는 거죠. 저는 뭐 어느 대학교 누구인데 과외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는 학벌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매번 답변을 해도 연락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단가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만 받았어요. 저는 저랑 비슷한 대학생이 그 사이트에 많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여전히 저처럼 과외를 잘 못 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학생으로 가입해서 대학생 선생님들의 연락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대학생들이 이제 연락이 오면 답장을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내가 이 사이트에서 아이들 구해봤는데 진짜 힘들었다. 근데 우리 지역에는 내가 블로그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연락이 오더라. 어차피 과외 사이트에 나가는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아이들 대신 찾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이게 사실 워낙 오래돼서 문자는 안 남아있는데요. 대충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저한테 문자가 올 때마다 답장을 보냈는데요. 10명한테 답장을 보내면 얼마나 오케이를 했을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 10%에서 20% 정도 답변이 왔어요. 이걸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학생 입장에서 과외 사이트 올리는 거 그거 공짜예요. 그리고 거기서 연락원 한두 명과 협의해서 제가 쓴 블로그 글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걸 거의 비슷하게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선생님들한테 매월 주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제가 실제 수업하는 것보다 돈이 더 됐어요. 사실 일종의 마케팅 대행료 개념으로 받은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 저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중개 사이트가 다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아이들을 모아주고 선생님한테 그 강의로 해서 일부 수수료를 받는 구조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퍼센트로 받았고요. 그 뒤로는 그냥 아예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보통 한 선생님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았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옛날 방식 아니야? 라고요. 사실 저는 이 부태사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 제 방법이 맞는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검증을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안 되는 방법 얘기하면 욕만 먹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키워보니까 이거 잘못 말했다가 크게 욕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과정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3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예 유튜브를 키워서 어떻게 수익화하는지, 인스타, 스레드, 블로그 뭐 이런 거 다 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하는지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3개월 전에 시작한 그 프로젝트는 3개월 만에 3건의 문의를 받아서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8년 전에 어떻게 이 SNS로 수익화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핵심 팁이 뭐였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그랬지만 이게 듣고 막상 해보려면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완전 생초보자 입장에서 이 2025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을 가장 빨리 보고 싶다면 구독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